인천 초등생 공범이 시켜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17세 범인 첫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 박모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김양이 진술을 바꿨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8살 초등학생 아이를 꼬셔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모양의 재판이 열렸는데 뜻밖의 이 김양이 과거에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뭐 이중인격, 다중인격 장애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어제 재판에서는 자기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박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시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박양이 내 안에 소심한 A와 과격한 J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해줬고 J를 불러라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시신 일부도 박양이 선물로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은 그동안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박양을 감싸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저로 피해를 보는 가족과 친척들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양은 김양에게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 같은 메시지를 좀 보냈고 김양은 박양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양이라고 실제 초등학생 아이를 죽인 이 김양은 다중인격자가 맞는 거예요? 일단 정신감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김양이 나는 다중인격자다라는 걸 주장을 했을 때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유로 뭐 감형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관련돼서 지금 진술을 쭉 들어보면 김양의 얘기가 조금 아기가 맞아가는 듯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박양의 그러니까 그 공범으로 지목되는 그 박양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 진술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 밝혀지고 나니까 김양이 박양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의존적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은 김양이 주범으로 돼 있고 박양이 공범으로 돼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주범으로 불리는 김양이 정말 의존해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거를 도구로 활용했던 지금 공범인 박양이 정범으로 주범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범죄적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자기하고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을 조종해서 심지어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최근 일종의 이건 주술적인 행위처럼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매체가 되는 인터넷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강요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자살로 이끌어가는 게임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 게임은요, 서로가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 다음 미션을 다음 사람한테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환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약한 그런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 환호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환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스스로를 갖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수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박양과 김양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활동했던 데가 일종의 그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해서 특정한 창조적인 어떤 그 역량들과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주도해 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너무나 그 창조적인 발상들을 하고 또 너무나 과단성 있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소심한 A와 과격한 J가 있다. 과격한 J를 불러내라.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라.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고 이 박양에게 공범 B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박양에게 시체를 선물로 주기도 했고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내가 다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좀 가족들도 좀 생각해서 말을 바꾸기도 했고. 그러니까 주범의 A양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데 아마 검찰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 의뢰했더니 아스퍼거 증후군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 A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중인격이 아니고 이 인지 능력이나 지능은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인데 어떤 사회와의 의사소통이 떨어지고 특정 부에 집착하는 그런 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심신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근데 보면 이제 공범으로 돼 있는 경우도 지금 아마 살인 방조로
같이 기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 사이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냐 그거에 관한 문제인 걸로 보이고 뭐 단순히 본인들이 뭐 어떤 정신병을 주장한다 해서 바로 그게 인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A양, 그러니까 공범인 김양, 주범인 김양이 공범인 박양한테 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표현도 좀 하고 뭐 또 박양은 김양한테 뭐 너를 많이 좋아해 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약간 정상은 아니죠.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뭐 둘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 예. 근데 뭐 희한한 거는요. 예. 이번 재판이 김양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박양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조사받고 이런 그 과정에서는 예. 안 하던 얘기를 법정에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여튼 정상적이지는 않은 그런 행태들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해서 예. 특정한 창조적인 어떤 그 역량들과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주도해 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예.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너무나 그 창조적인 발상들을 하고 또 너무나 과단성 있는 그런 예. 말을 쓰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소심한 A와 과격한 J가 있다. 과격한 J를 불러내라.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라.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고 이 박양에게 공범 B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박양에게 시체를 선물로 주기도 했고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내가 다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좀 가족들도 좀 생각해서 행위처럼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거예요? 매체가 되는 인터넷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강요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예. 것인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자살로 이끌어가는 게임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 게임은요. 예. 서로가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 다음 미션을 다음 사람한테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환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예. 자존감이 약한 그런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 환호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환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고 거기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예. 보이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스스로를 갖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수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일들이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박양과 예. 김양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활동했던 데가 입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은 그동안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방향을 감싸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저로 피해를 보는 가족과 친척들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김양에게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 같은 메시지를 좀 보냈고 김양은 방향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양이라고 실제 초등학생 아이를 죽인 이 김양은 다중인격자가 맞는 거예요? 일단 정신감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양이 나는 다중인격자다라는 걸 주장을 했을 때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유로 뭐 감형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지금 진술을 쭉 들어보면 김양의 얘기가 조금 아기가 맞아가는 듯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 초등생 공범이 시켜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17세 범인 첫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 박모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김양이 진술을 바꿨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8살 초등학생 아이를 꼬셔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모양의 재판이 열렸는데 뜻밖의 이 김양이 과거에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뭐 이중인격, 다중인격 장애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어제 재판에서는 자기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박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시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박양이 내 안에 소심한 A와 과격한 J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해줬고 J를 불러라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시신 일부도 박양이 선물로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어. 처음에 이제 박양의 그러니까 그 공범으로 지목되는 그 박양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 진술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 밝혀지고 나니까 김양이 박양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의존적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은 김양이 주범으로 돼 있고 박양이 공범으로 돼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김양이 주범으로 불리는 김양이 정말 의존해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거를 도구로 활용했던 지금 공범인
예. 방향이 정범으로 바뀔, 주범으로 바뀔 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범죄적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자기하고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을 조종해서 심지어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종의 이건 주술적인